페이지 134페이지 저항의 병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 뜻 자체는요, 저항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 나란하게 연결했다? 별로 중요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쓸 말이 없어서 그냥 저렇게 썼어요. 나란하게 연결. 자, 저항의 병렬 연결은 이렇게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어. 나란하게. 알겠지? 쭉 길게 이어붙인 건 직렬 연결.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된 걸 병렬 연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표현상 얘 똑같이 R1, R2, R3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임의로 내가 저항을 설정을 할게요. 얘 3옴, 얘 6옴. 얘 몇 옴으로 할까? 10옴으로 할까? 알겠지? 내 마음대로 표시했고, 전류가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 전원장치에 전원을 공급했다고 치자. 그리고 현재 전원장치의 전압이 24V라고 내가 설정을 할게요. 24V. 자, 얘 이제 해석 어떻게 하느냐? 저항의 병렬 연결이란 뜻은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두 번째 쓰는 게 더 중요한 뜻인지 봐봐. 일단 24V, 여기가 플러스 극,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인데, 마이너스 극 요 한 지점을 0V의 전기적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기준 지점이라고 쳐요. 그랬을 때 플러스 극은 요 지점에 비해서 얼마나 높이가 높다는 뜻이야. 24만큼 높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은 24V다 라고 표시를 해 줄 수가 있어요. 두 지점의 차이가 24만큼만 차이 나면 되거든. 표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을 기준 0으로 잡는다면 플러스 극은 24V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0 높이라면 요 지점은 몇 높이가 돼? 정기적으로 역시나 0 높이가 됩니다. 두 지점에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지점은 몇 높이가 돼? 24 높이가 됩니다. 그 얘기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의 높이 차가 24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느냐? 더 할까? 그럼 요 지점은 몇의 높이야? 요 지점은 몇의 높이냐? 요 지점과 요 지점은 저항이 있어, 없어? 없지, 이 두 지점에. 그럼 여기가 24면 여기도 높이가 얼마야? 그냥 24예요. 그럼 요 지점은? 요 두 지점 보세요. 저항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0이면 여기도 높이가 여기하고 어때야 돼? 여기가 0V야. 됐니? 그럼 요 지점 24. 요 지점, 요 지점, 24. 요 지점은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병렬 연결에 대해서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자, R1에서 전류는 어디로 흘러? 이렇게 흘러. 왜? 여기가 높은 지점, 여기가 낮은 지점이니까. R2에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렇게 전류가 흘러. 높은 지점, 낮은 지점이니까. 그지? R3 저항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렇게 전류가 흘러. 높은 지점, 낮은 지점. 그러면 전체 전류는 당연히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나와야 되겠지. I 전체. 그리고 돌아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 여기 흐르는 전류를 I3 표기상 이렇게 표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병렬 연결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전체 전류가 흘러나왔어. 근데 저항이 나란하게 연결돼 있어. 그러면 각 저항에 전류가 띡띡띡 흘러야 될 거 아니야. 직렬 연결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가다가 전류가 흐르는 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나눠졌다는 얘기야. 갈래가 나눠졌다. 그게 병렬 연결. 병렬 연결은 전류가 흐르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다. 이게 병렬 연결이야. 직렬 연결은 전류가 한 길로만 가는 게 직렬 연결이라면 병렬 연결은 여러 갈래로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야. 최소 2갈래 이상.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렴풋이 남아 생각이 될 겁니다. 전체 전류가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나눠서 흘러. 그러면 전체 전류와 전류 I1, I2, I3가 직렬 연결일 때처럼 이 전류나 이 전류나 이 전류나 같아? 요번엔 길이 독립적인 길 세 갈래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길로 흐르는 전류, 이 길로 흐르는 전류, 이 길로 흐르는 전류가 같을 이유가 있어 없어? 같을 이유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많고 적고 더 많이 흐르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들어간 놈이 있는데 세 갈래로 나뉘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관련식은 자 병렬 연결의 특징이에요. I 전체 전류는 I1, 2, 3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식이 만들어져야 돼. 어때야 될 것 같아? 는이야? 더해줘야 되겠지. 더해서 얘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니? 병렬 연결일 땐 이게 핵심 개념이야. 물론 얘네들이 다시 모여집니다. 모여지면 다시 전체 전류가 되겠지. 그래서 나간 전체 전류와 들어오는 전체 전류의 양은 같아야 돼.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식이 이루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V 전체 전압. V 전체 전압은 여기에서의 높이 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높이 차는 V1, V2, V3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자. V1은 얘가 낮춘 높이 차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양단에 얼마의 높이 차를 낮췄어? 24 낮췄네. 얘는 24. 얘는 24. 그게 병렬 연결 핵심이야. 이때 병렬 연결은 V1, V2, V3가 뭐하다? 같다. 아시겠어요? 직렬 연결은 뭐가 같았니? 전류가 같았어. 병렬 연결에는 뭐가 같아? 각 저항이 낮추는 전압이 같아. 알겠지? 그러면 R 전체 3옴, 6옴, 10옴의 합성 저항, 전체 저항이라고도 표현하고 합성 저항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0을 정리할게요. 얘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얘는 이렇게 나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전체분의 1로 전체 저항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 봐봐봐. 우리는 오매 법칙 V는 IR이라고 하는 기본 오매 법칙에서 I는 어떻게 쓸 수 있어? I는 R분의 V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그 식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I 전체는 뭐라고 쓸 수 있어? R 전체분의 V 전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는 I1 대신 뭘 쓸 수 있어? R1분의 V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I2는 어떻게 쓸 수 있어? R2분의 V2라고 쓸 수 있고 I3 대신 R3분의 V3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더해져서 전체 전류가 만들어져야 된대. 요런 식이 만들어지겠지. 요런 식이. 얘가 요렇게 전환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전체 전압 V1인 V2, V3가 다 어때요? 얘네들은 다 뭐해? 같은 놈이지. 그러면 약분해서 1, 1, 1, 1로 쓸 수 있지.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전환돼? R 전체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R3 분의 1로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넘겨버린 거야. 그냥 그 식을. 이해됐니? 그래서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병렬 연결할 때 합성저항은요. 식 자체는 이렇게 구해지게 된다.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한 다음에 얘 넘겨지면 전체 분의 1로 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합성저항 이제 바로 계산해 볼게. 3옴, 6옴, 10옴 있어. 전체 이 저항 3개를 하나의 저항으로 합성해서 하나의 저항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저항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바로 그냥 식에다 그냥 대입시켜버리면 이런 거야. 3분의 1 플러스 뭐? 6분의 1 플러스 뭐? 10분의 1 전체 분의 1이 합성저항 R 전체가 된다. 알겠어요? 통분시키자. 3, 6, 10 얼마로 통분시키면 돼? 30으로? 좋아. 얘 30분의 그러면 얼마야? 얘는 30분의 5 얘는 30분의 그러면 30분의 얼마가 됐니? 18이 됐니? 맞아요? 네. 분의 1 그럼 몇 옴이야? 18분의 30이지? 3분의 5? 3분의 5면 몇 옴이냐? 야 3분의 5가 맞아? 내가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3분의 5 전체가 아니 R 전체가 3분의 5 계산이 왜 잘못됐지? 아 그렇구나. 내가 얘를 계산하기 짜증나게 만들었구나. 내가 2옴으로 잡자. 2옴으로 잡자. 그럼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질 거예요. 그럼 얼마니?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전체 분의 1 얼마로 통분돼? 6으로 통분되지? 6분의 2, 6분의 1, 6분의 3 그래서 6분의 얼마가 돼? 6분의 1이니까 전체 저항은 몇 옴이 된다? 1옴이 전체 저항이 된다. 알겠어요? 네,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근데 통찰을 해보자. 여기서 의미하는 거 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면 R은 비례한다. S분의 L에 비례한다. 이런 식에서 병렬 연결하면 뭐가 늘어나는 꼴이야? S 면적이 넓어지는 꼴이라서 저항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는 거 앞단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3옴, 6옴, 2옴이 있어. 얘네들의 합성 저항은 대충 평균값으로 얼마 정도 될 것이다가 아니야. 합성 저항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저항이 작아져야 된다고. 뭐보다 작아져야 되느냐? 중요한 거야. 3옴, 6옴, 2옴 중에서 제일 작은 저항이 몇 옴이야? 2옴보다 합성 저항은 작아져야 돼. 무조건. 계산값이 나왔는데 그 계산값이 2옴보다 큰 계산값이 나왔잖아? 계산 실수라는 뜻이야. 합성저항, 병렬 연결해서 합성저항은요 3옴, 6옴, 2옴 있잖아? 제일 작은 저항보다도 작게 나와야 돼. 무조건. 아시겠어요? 뭐 식 자체가 그럴 수뿐이 없어. 그래서 지금 계산하면은 1옴이 나왔잖아. 이게 답이잖아. 1옴은 2옴보다도 뭐해? 당연히 작아요. 일단 작으면 90%는 맞게 계산했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합성저항은 1옴이다. 그리고 병렬 연결해서 포인트는 작은 저항보다 더 작게 나와야 된다. 전체 저항은.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흘렀을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은 몇 암페어가 흘러? 3옴 알고 얘가 낮춰야 되는 전압 24V를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은 R1분의 V1 몇 암페어가 흘러? 8암페어가 흐른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I2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잖아. 6분의 24 몇 암페어가 흘러? 4암페어가 흘러. R3에 흐르는 전류는 2옴이잖아. 24V고. 그러면 몇 암페어가 흘러? 12암페어가 흐른다. 이해됐니? 그러면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였을까?
얼마의 전류가 흘렀길래 8, 4, 11로 나눠졌을까? 더한 값이 들어갔겠지. 몇 암페어가 흘렀다는 얘기야? 24암페어가 흘렀다는 얘기야. 그지? 그거는 그럴 수뿐이 없어요. 우리 전체 저항 이미 계산했잖아. 1옴이라는 거. 전체 전압이 24V잖아. 전체 저항이 1옴. 전체 전압이 24V. 그러면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가 나와야 돼? I는 R분의 V니까. 1옴분의 24. 24암페어가 나와. 줬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식은 어떻게 계산돼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식을 다시 정리할게. I 전체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고요. 전체 전압은 V1은 V2는 V3와 같아야 되고요. 병렬 연결일 때. 그 다음에 R 전체 전압은 전체 저항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플러스 쭉 나가면서 전체분의 1 하는 게 전체 저항이 구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포인트를 잡으면 이런 거예요. 전압 일정. 병렬 연결일 때 전압이 같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저항의 비율의 역수비가 전류의 비율이 된다. 뭔 말이냐? 이 뜻은 지금 주어진 저항이 3옴, 6옴, 2옴 3대 6대 2 이게 저항비라면 이거의 역수값을 취해봐. 분의 1, 분의 1, 분의 1 이게 역수비가 되겠지? 가 곧 뭐의 비율이 된다는 얘기야? 전류의 비율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3분의 1, 6분의 1, 2분의 1 이 정수비로 나타내면 몇 대 몇 대 몇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 몇 대 몇 대 몇이야? 8, 4, 12A 실제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잖아. 그죠? 다 4로 나눠지게 되겠나? 2대 1대 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뜻이야. 저항 역수비가 전류의 비가 된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채연아 이해됐냐? 이게 병렬 연결이다. 그러면 이게 병렬 연결의 해석이 끝나면 여기서 소비 전력을 물어볼 수가 있다고. R1의 소비 전력은 얼마니? VI가 소비 전력이라고 그랬잖아.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24V, 전류 8A. 그러면 소비 전력은 24 곱하기 8 와트가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R3의 소비 전력은 얼마니? VI 전압 24V, 전류 12A. 곱한 값이 소비 전력이 된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문제. 만약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선이 끊어져 버렸어. 얘가 끊어지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못 흐른다는 얘기야? 못 흐르게 되겠지? 그러면 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 딱 끊어져가지고 이쪽으로 전류가 못 흘러.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흐르는 전류가 원래는 4A, 12A로 흐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딱 끊어졌어. 4A가 흐르는 전류값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왜? 봐. 얘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왜 끊어졌어요? 여기와 여기의 전압차는 24, 0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얘 가지고 있는 저항 6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 얘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두 지점의 전압차 안 변하고요. 저항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동일한 전류가 흘렀어야 되겠지. 이게 병렬 연결의 특징이야. 병렬 연결은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병렬 연결에서 한 놈이 끊어졌어. 또는 또 다른 놈이 끊어졌어. 살아있는 놈이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는 뜻이야. 그게 병렬 연결의 특징이야. 따라서 병렬 연결은 그걸 문장으로 쓰면 뭐예요? 독립작동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놈이 끊어져도 다른 놈들은 전압이나 전류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직렬 연결은 달라요. 직렬 연결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 딱 끊어져. 어떻게 돼? 뒷단에 전류가 흘러 못 흘러? 못 흐르지? 다 꺼져. 다. 직렬 연결의 특징은 한 곳에서 전류가 차단이 되면 나머지 뒷단 또는 앞에 단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중간 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있는데 중간 저항이 끊어졌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흐르는 건가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 복선 깔았지. 전류는 흐르다가 여기까지만 흐르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흐르면 직렬 연결에서는 흐르면 흐르는 거고 못 흐르면 못 흐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한 놈 끊어지든 다른 놈 끊어지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제품,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제품은 무슨 연결해서 쓰는 거야? 병렬 연결해서 쓰는 거야. 안 그래? 생각을 해봐. 병렬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등 하나 껐어. 얘만 꺼져. 나머지들 꺼져 안 꺼져? 이게 꺼지는 게 이거 꺼진 거잖아요. 끊어진 게 아니야. 꺼진 게 끊어진 거야. 전류 안 들게 만든 거야. 똑같은 현상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를 켜. 나머지는 더 어두워져? 얘 킨다고? 아니지. 얘는 그냥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어. 독립적으로. 알겠어요?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텔레비전을 꺼. 텔레비전 껐더니만 주방에 돌아가고 있던 냉장고가 같이 꺼져? 아니잖아. 냉장고 그대로 켜져 있다고. 왜?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제품은 무슨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됐니? 그러면 얘 꺼지는 게 그러면 아무 영향도 없나요? 영향은 있지. 무슨 영향이 있어? 얘 꺼졌다고 쳐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끊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그대로 4A가 흐르고 있고 여기 흐르는 전류 12A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얘 꺼지는 순간 흘러 들어가는 전류 값이 달라지게 돼. 4A, 12A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체 전류가 몇 암페어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16A로 바뀌게 돼. 요게 달라지는 거지, 요게. 전체 전류가. 아시겠어요? 얘 꺼지면 나머지 기계 작동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흐르는 전체 전류 값이 줄어들거나 많아지거나 이렇게 알게 된다고. 지금 뭔 얘기를 알겠니?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저항을 더 달아. 저항을 더 달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저항 더 달으면 여기도 전류가 흘러야 되고 여기도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그러면 흘러 들어가는 전체 전류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게 화재의 위험성이야. 가정에서 병렬 연결로 전기 제품을 많이 사용하면 동시에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 집에 공급대에서 들어와야 되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뭐 돼야 돼? 증가해야 돼. 그러면 전선 자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전류의 세기를 능가해 버리게 되면 전선이 너무 과열된단 말이야. 과열되면서 녹아버릴 수가 있어. 불이 날 수가 있다고. 그게 화재 위험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탭이라는 거 있잖아. 콘센트에 하나 꽂아가지고 뒤에 이렇게 한 4-5개 꽂을 수 있는 멀티탭. 얘 자체도 병렬 연결이란 말이야. 멀티탭을 이용해서 한 방에 여러 개를 그것도 전열기와 같은 많은 전기를 쓰는 걸 바바바박 연결해서 동시에 작동한다고 쳐봐. 그러면 그 멀티선의 이제 멀티탭의 메인선 자체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어떻게 돼? 녹아버려. 녹는 건 다행이지. 불이 나버린다고. 아시겠어요? 그게 병렬 연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페이지 136페이지. 여러 가지 유형 문제를 한번 보자. 136페이지. 자, 1번 유형이 너무나 간단해요. 무슨 연결이야? 빠르게 그냥 바로 그냥 해석을 할 테니까 봅시다. 1호미움 직렬 연결. 그지? 일단 합성저항부터 구한다. 우리가 전기회로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합성저항부터 구하고 전체 전류 구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파고들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합성저항. 전체 저항은 직렬 연결일 땐 그냥 뭐 해주면 된다 그랬어? 더해주면 된다 그랬지? R1 플러스 R2. 그래서 몇 옴이 된다? 3옴.
그리고 전체 전압은 이미 언급돼 있어요. 몇 볼트야? 6볼트. 그러면 전체 전류 바로 계산됐지. R 전체분의 V 전체 들어가면 되겠지. 3원분의 6볼트. 그래서 몇 암페어가 된다? 2암페어가 된다. 일단 끝. 그러면 2암페어가 여기서 흘러나와서 길은 한 길이니까 여기도 2암페어, 여기도 몇 암페어? 2암페어가 전류가 흐른다. 됐지? 그러면 2암페어에다가 1옴에다가 이제 이걸 파고들 거예요. 곱해. 몇 볼트 나와? 전류 곱하기 저항하면 볼트가 되겠지? 몇 볼트? 2볼트. 2암페어 2옴. 2암페어 2옴. 곱해. 몇 볼트? 그러면 더하면 6볼트가 나와줘야 되는 거. 다 해결됐죠? 회로에서 끝났어. 뭘 물어봐도 이제 다 다 대답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뭐 물어보냐? 뭐 소비 전력? 얘 소비 전력 얼마니? 얘 소비 전력 얼마니? 소비 전력 물어봤어. 소비 전력은 V 곱하기 I지? V 곱하기 I. 몇 와트야? 4와트. 얘는 소비 전력이 몇 와트야? 8와트. 248. 그러면 전체 회로의 소비 전력은 몇 와트야? 4와트, 8와트니까 12와트가 소비 전력이 되는 거야. 소비 전력이라는 개념은 초당 사용하는 에너지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됐니? 오케이. 두 번째, 병렬 연결 보자. 그 밑에. 얘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두두두둑 나와 있는데 바로바로 해석하게 할 겁니다. 자, 얘는 전체 저항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공식에 대입시켜가지고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전체 분의 1. 그러면 이제 1옴, 2옴이니까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분의 1. 이게 전체 저항이 된다. 아시겠어요? 몇 옴이야? 얘 분모가 지금 2로 맞추면 2분의 3이 되겠지? 그거 역수값 취하면 3분의 2옴이 전체 저항이다. 그 다음에 전체 전압. 이게 나와 있죠? 6볼트. 그러면 I 전체. 전체 전류 구할 수 있지. R 전체분의 V 전체. R이 얼마야? 3분의 2. V가 얼마야? 6. 그러면 얼마니? 9A니? 이렇게 되겠지? 나간 게 9A란 뜻이야. 그럼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9A가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서 나눠서 흘러야 돼. 몇 암페어 몇 암페어로 흘러야 돼. 저항의 비율이 1대 2잖아? 흐르는 전류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1로 전류가 흘러야 돼. 9암페어 중에서 2대 1로 나눠서 흘러야 된다고. 그러면 몇 암페어 몇 암페어야? 6암페어 3암페어가 흘러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어봐. 뭐 A의 소비 전력은 얼마니? 얘 소비 전력 얼마예요? 지금 만약에 저항을 알고 전류를 알잖아. I제곱 R 하면 돼. I제곱 R 66에 36, 36와트. 얘는 I제곱 R 하면 되겠지. 29, 18, 18와트.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또는 계산을 이렇게 진행해도 되지만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봐. 병렬 연결일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얘가 6볼트고 얘가 0볼트라 그랬잖아. 뿔마.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0볼트고 여기가 몇 볼트야? 6볼트란 말이야. 그러면 1옴에 6볼트의 전압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계산될 수 있어. 여기 흐르는 전류 몇 암페어야? 여기가 지금 6볼트란 뜻이에요. 1옴에 6볼트의 전압이 걸려. 그지? 그러면 전류는 몇 암페어야? 6암페어. 바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2옴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0이야. 역시도 여기도 6볼트가 되겠지? 그럼 여기 몇 암페어요? 3암페어, 6암페어, 3암페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다고.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혼합 연결 보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무슨 연결이야? 병렬 연결. 여기는 얘와 얘는 무슨 연결이야? 얘를 하나로 본다면 얘와 얘는 직렬 연결이지? 그럼 병렬 연결부터 일단 해석을 해놔. 병렬 연결에 무슨 저항부터 구해? 합성 저항.
예, 하나의 저항으로 보면 몇 옴이냐 이거 해석하면 되겠지. 여기만 먼저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에 합성 저항은 얼마냐?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의 전체 분의 1. 그래서 몇 옴? 몇 옴? 2옴이 나오게 되겠지. 맞니? 그러면 얘가 2옴짜리야 1옴짜리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 전체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 뜻이야. 몇 옴과 몇 옴으로 2옴과 1옴이 있는 회로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전체 합성저항은 몇 옴이 나와? 3옴이 나오겠지? R 전체는 회로의 전체는 3옴, V 전체는 몇 볼트? 6볼트. 나눠버리면 이게 계산하는 게 I 전체지. 몇 암페어가 흘러야 돼? 2암페어. 그래서 회로에서 여기서 2암페어가 흘러서 2암페어가 흐르고 여기도 2암페어가 흐른다. 그럼 원래 회로에서 여기는 2암페어가 흐르는 거 맞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 2암페어가 흘러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나눠져야 돼. 아시겠어요? 몇 대 몇으로? 2대 1의 전류의 비로 나눠져야 된다. 3분의 2가 여기서 흘러야 돼. 그러니까 여기 실제 흐르는 전류는 3분의 4A. 맞니? 3분의 2A.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뜻이야. 되셨어요? 수진 이해됐나? 네. 해석이 다 됐죠? 그래서 소비 전력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연 이해되나? 얘 봐봐. 복잡하게. 아직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얘 봐봐. 얘와 얘 무슨 연결이야? 직렬 연결인 것 같아? 중간에. 그러면 얘와 얘는 무슨 연결이야? 얘와 얘는 무슨 관계야? 애매하지? 그림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 문제가 나올 리는 만무하지만 나왔다. 얘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걸로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개념이 이런 거야. 봐. 전류가 흘러왔어. 여기서 흘러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 봐봐. 따라와봐. 전류가 흘러나왔어. 첫 번째 요 지점에서 전류가 흐르는 길이 어떻게 됐어? 나눠졌지. 그걸 그려. 그럼 이거 없지. 전류가 흘러오다가 첫 번째 요 지점에서 전류가 흐르는 길이 나뉘어져. 이해되지? 이쪽으로 전류 1번 길, 이쪽으로 간 길이 2번 길이라고 치자.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1번은 계속 흘러서 그냥 들어가네. 그러면 1번으로 간 거는 저항이 연결돼서 그냥 들어가면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2번으로 간 거는 누굴 지나? R을 지나네. 일단 2번으로 간 건 R 하나를 지나. 지난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돼? 또 나눠져. 그러면 또 나눠지면 되지 뭐. 그래서 R과 R로 흐르네. R과 R로 흐르네. 그 R과 R로 흐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고 얘도 R로 흐른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서 들어가면 되고 여기서도 들어가면 되네. 얘네 세 개가 다 이제 만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그러면 이걸 보기 좋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먼저 만나서 얘하고 만나서 들어가게끔 그리면 되겠지. 이 그림보다는 이 저항 그림이 훨씬 더 보기가 편하지. 그러면 얘네 둘은 무슨 관계야? 병렬 연결이지. 합성 저항 구하면 되겠지. R 합성 저항은 몇 R이 될까? 2분의 R이 된다. R분의 1 플러스 R분의 1 전체 분의 1. 그지? 그래서 여기가 얘 두 개를 의미하는데 얘 두 개는 그냥 하나의 저항. 몇 R로 보면 된다? 2분의 R로 보면 된다. 첫 번째 얘 R. 얘도 R.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슨 저항 연결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 합성 저항은 몇 R이 돼? 2분의 3R이 되겠지. 얘 그림은 결과적으로 다시 2분의 3R과 R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꼴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최종적인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전류가 나뉘어질 때 얼마 대 얼마로 나뉘어지게 돼. 여기가 2분의 3R, 여기가 R이니까 2분의 3R과 R의 비율이면 여기부터 쓴다면 R 대 2분의 3R, R 대 2분의 3R, 그치? 이게 저항의 비율이라면 흐르는 전류의 비율은 역수 병렬이니까 몇 대 몇으로 전류가 흘러? 3대 2로 흘러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3A가 흐른다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 전류는 몇 A가 흐른다는 얘기야? 2A가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이씨 모르겠어. 재해석하면 됩니다. 나뉘어져? 나뉘어진 대로 해석하면 돼. 가다가 또 나뉘어지네? 또 나누면 돼. 이해됐니?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 대표 자료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시고요. 아니다. 저걸 봐야지. 개념하기 문제 풀어봐야 되죠. 페이지 135페이지. 빠르게 풀자. 1번 전기저항은 전류가 흐를 때 도선 내부에서 저항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기 저항은 전류가 흐를 때 도선 내부에서 자유전자가 원자들과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성질이다. 어때요? 맞아요. 2번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같다. 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띤 입자고요.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가 맞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과거에 전기적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지를 했을 때 전류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전류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줬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 움직이는 건 누구였단 얘기야? 마이너스 전자가 움직이더래.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향이 그렇게 반대야.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무조건 반대로. 처음에 사람들이 잡았을 때 잘못 잡았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이제 이미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는 그거대로 인정.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류의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나간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요. 실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그래서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3번 저항값은 저항의 길이에 비례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어때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문제 2번. 자, 전압전류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졌어. A와 B의 저항값을 부등호로 나타내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봐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해?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X분의 Y가 항상 기울기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분의 Y, 전압분의 뭐란 얘기야? 전류가 기울기 값이란 얘기지? 전압분의 전류가 뭐니? 저항은 I분의 V예요. 저항의 역수란 뜻이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저항 역수.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오히려 저항은 작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따라서 저항은 누가 커? B가 큰 거예요. 되셨죠? 문제 3번. 가로를 다 채워라. 전압이 12V, R1, R2가 4옴, 2옴일 때, 얘 지금 직렬 연결이잖아. 이 경우에 합성 저항은 몇 옴이 돼? 6옴이 되겠지? 6옴에 12V의 전체 전압이 있네? 그럼 전류는 몇 암페어가 돼? 2암페어. 두 번째, 이 경우에는 R1, R2가 2옴, 1옴이래. 합성 저항은 몇 옴이야? 3옴. 3옴에 10암페어가 흐른대. V는 몇 볼트? 30V. 세 번째, 전체 전압은 30V고 몇 옴인지 모르는데 2A가 흐른대. 그러면 30V인데 2A가 흐른다? 그러면 저항은 몇 옴이 되어야 돼? 15옴이 돼야 되겠지? 근데 얘가 15옴이니까 얘는 몇 옴이 돼야 돼?
5. 문제 4번.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써라. 얘 합성 저항 몇 오미니? 합성 저항 얼마야? 2옴이지.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에다가 전체 분의 1. 알겠죠? 합성 저항은 2옴. 전체 전압은 12V. 그러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6A가 되겠지. 되셨죠? 물론 그 6A가 위로는 몇 A 걸려야 돼? 4A. 아래로는 몇 A 걸려야 돼? 2A 걸려야 되겠지? 됐나요? 네. 자, 문제 5번. 요 표시는 무슨 표시인지는 아시나요? 전구 표시야, 전구. 불 들어온 전구. 근데 전구 그냥 저항이에요. 모든 전기 제품들은 그냥 저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구지만 그냥 저항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자, 문제 조건이 세 전구의 저항값이 같을 때, 얘 저항 R, 얘도 R, 얘도 R이래. 저항값이 같을 때 소비 전력을 나타내래.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의 대소 관계를 나타내래. 알겠어요? 해석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얘는 R이고 여기 뒷단 얘 하나의 저항으로 보면 합성 저항은 몇 R이 돼? 2분의 R이 되겠지. 그지? 합성 저항은 2분의 R이 된다. 따라서 얘와 얘 저항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저항은 2대 1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R 얘는 2분의 R 2대 1이 되겠죠? 직렬 연결로. 그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야?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당연히 직렬 연결로 보면 I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소비 전력은 I 제곱 곱하기 R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I 여기에 똑같은 전류가 흐르면 I 제곱은 여기나 여기나 동일해요. 됐나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요거 곱한 값이 소비 전력이 돼서 소비 전력은 몇 대 몇이 돼? 2대 1이 돼. 그럼 여기서 나눠서 그럼 얘와 얘의 소비 전력은 어떨까? 같아야 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소비 전력 대소 관계를 나타내면 누가 가장 소비 전력을 많이 써? A. 그 다음에 B, C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해됐니? 문제 6번. 실생활 저항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네온 사인의 한 글자가 고장나면 나머지 글자도 영향을 받는다. 자, 네온 사인에 예를 들어서 글자가 그래.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네온 사인이 OPEN, 오픈으로 썼는데 P 하나만 지금 나갔지. 근데 나머지는 지금 불 들어왔지. 무슨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병렬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네온 사인의 한 글자가 고장나면 나머지 글자도 영향을 받는다. 아니죠.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가정의 분전반에는 각 전기기구가 직렬로 연결돼 있다. 가정이라고 되어 있잖아. 병렬이죠. 3번 멀티탭에 너무 많은 전기기구를 동시에 연결하면 전선에 허용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럴 수 있고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됐나? 네. 자, 마지막으로 팁 하나 잠깐 얘기해 줄게. 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얘들아, 봐봐. 병렬 연결로
자, 똑같은 저항이 병렬 연결로 n 개가 병렬 연결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n 개가 병렬 연결돼 있는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될까? n분의 r. n분의 r이 되겠지? 이해되나? 그렇잖아요.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실제로 r이 예를 들어서 4옴짜리라고 치자. 4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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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옴. 만약에 4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쳐봐. 4옴 4개가 병렬 연결돼 있어. 합성정은 몇 옴이 돼? 4개. 개가 밑에 들어가야 되겠지? 4개 분의. 하나의 저항이 지금 4옴이잖아. 4분의 4. 그래서 몇 옴이 된다? 1옴. 4분. 아, 이해되셨어요? 합성정은 1옴이 된다. 여기까지 됐니? 이게 무슨 팁이냐 라고 생각하는데 봐봐. 4옴 하나가 있어.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는 원래 8옴짜리 2개였다라고 생각해도 같을까? 다를까? 이거 합성저항 4옴 되냐 안 되냐? 8옴이 2개 있으면 똑같은 저항으로 2개가 병렬 연결돼 있어. 합성저항은 4옴이다. 돼 안 돼? 되겠지. 그러면 4옴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3옴짜리가 있어. 얘를 2개의 저항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 물론 3개의 저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2개의 저항으로 생각한다면 몇 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6옴짜리 2개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있잖아. 그잖아. 그럼 봐. 아까 합성저항 계산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왔단 말이야. 3옴 몇 옴 있었어? 6옴 있었단 말이지. 얘 하나를 몇 옴짜리 2개로 생각해. 얘가 6옴이니까 얘 하나를 6옴짜리 몇 개로 생각해. 그러면 얘는 전체 6옴짜리 몇 개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3분의 6 전체 합성점은 3분의 6 2옴이 되겠지. 이 합성점은 2옴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1옴, 2옴, 3옴 합성저항 원래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전체 분의 1 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 이것도 편해. 전체를 통분 6옴으로 만들 건데 1옴짜리는 6옴짜리 몇 개 있다 생각해. 6개겠지. 6옴 6개. 2옴은 6옴짜리 몇 개 있다고 생각해. 3개. 얘는 6옴짜리 몇 개 있어. 그러면 6옴짜리가 전체 몇 개 있는 거야? 11개 있는 거지. 합성점은 11분의 6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